송강호, 대한민국의 배우, 1990년대 초 연극단에서 연기를 시작했고 90년대 말 영화계에 데뷔했다. 2000년대 초반 충무로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남자 배우 트로이카 3인 중 하나로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이래 큰 부침 없이 2020년대까지도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다. 수상 실적 또한 화려한데 해외에서는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LA 비평가 협회상 나무조연상 등을 수상하였고 국내에서는 3대 영화상이라 불리는 청룡영화상에서는 나무주연상 3회, 나무조연상 1회, 대종상영화제 나무주연상 3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 1회,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1회를 포함해 수많은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하여 총 40회 이상의 상을 수상하였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옥관문화훈장과 2022년에 보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1991년 극단 연우 무대에 입단하며 연기를 시작했다. 데뷔작은 동승. 이 당시 송강호에게 영향을 끼친 배우가 김윤석이라고 한다. 그 뒤로 연극과 단편 영화에 출연하다 연우 무대 선배 김희성에 의해 홍상수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 단역으로 출연해 상업 영화에 데뷔했다. 서민이나 밑바닥 인생인 주인공 역할을 많이 한 뒤지만 데뷔작에서는 돈 좀 번 껄렁껄렁한 속물인 주인공 동창 역할로 나왔다. 참고로 이때 장선우의 괴작 나쁜 영화에도 출연했다. 그러나 사실상 두 영화 모두 대사가 있는 엑스트라 수준의 비중인지라 보통 실질적 데뷔작은 다음 작품 초록물고기를 뽑는다. 이후 이창동의 초록물고기에서 비중 있는 조연으로 야비한 깡패 판수 역을 연기해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다.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는지 당시 관객들이 어디서 진짜로 깡패를 섭외해 찍은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문성근, 명계남, 한석규 같은 베테랑 배우들이 출연했음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역은 송강호라는 평이 많다. 송강호의 연극 무대 시절과 영화 배우 초창기 시절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참조. 이후 영화 감독 송능아는 이 초록물고기에서의 송강호의 연기를 인상 깊게 보아 자신의 영화 넘버 3에 송강호를 캐스팅한다. 넘버 3에서 불사파 보스 조필 역을 맡았는데 무대뽀 정신과 헝그리 정신으로 대표되는 장면에서 그가 늘어놓은 일장연설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 그해 최고의 유행어가 됐다. 영화 등급은 청소년 관람불가지만 웬만한 중고등학생들이 다 따라했을 정도며 방송에서 송강호의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대사 또한 이 부분이다. 이 작품을 통해 송강호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다. 그러나 송강호의 이미지가 한동안 코믹하게 고착되었다는 점에서 흑역사 아닌 흑역사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어 김지훈의 조용한 가족, 강재규의 쉬리를 통해 조연급 배우로 올라섰다. 조용한 가족에서는 무대포 큰아들 영민 역할로 출연해 상연, 조필 못지않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다만 쉬리에서 연기한 이장길은 전작들에 비해 송강호답지 않은 무난한 연기였다고 다소 박하게 평가받았다. 원래 제작진은 이장길 역의 차인표를 염두에 뒀으나 차인표가 거절해 그 대타로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넘버 3에서의 코믹했던 이미지가 워낙 강해 대중들은 송강호를 거의 코미디언 비슷하게 취급할 정도였고 경상도 사투리로 걸러지지 않아 관객들이 쉬리에 나온 송강호의 모습을 굉장히 어색하게 여겼다. 평론가들도 미스캐스팅이라는 평가를 했다. 당시 이장길 역을 송강호가 맡은 것에 대해 하도 말이 많아서 모 언론사에서 송강호 말고 어느 배우가 이장길을 연기했으면 좋겠냐는 주제로 PC통신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압도적으로 신현준으로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장길은 지적이고 샤프한 느낌이 드는 캐릭터고 최민식이 연기한 박무영 캐릭터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주인공 한석규가 맡은 유중원 캐릭터를 움직여주는 캐릭터다. 하지만 송강호가 이 역할을 연기해 안 그래도 박무영 캐릭터에 눌린 유중원 캐릭터가 더욱 죽어보이는 역효과가 나버렸다. 게다가 신현주는 강재규의 전작 은행나무 침대에 출연해 악역 조연이지만 영화 자체를 살린 전적이 있는데다 지금의 이미지와 달리 당시엔 지적이고도 존재감이 강한 배우라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 것. 참고로 2위는 이성재, 3위는 박신양 순이었다. 이후 반치광으로 첫 주연을 맡으면서 원톱 주연의 가능성을 입증했고 공동경비구역 JSA의 오경필 역할로 진중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임으로써 마침내 코미디 배우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게 된다. 뒤이어 복수는 나의 것, 살인의 추억 등을 거쳐 2006년 괴물로 천만 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 시점에서 흥행성과 작품성을 모두 섭렵한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고 이후에도 짧은 전환기를 거쳐 2010년대에도 불세출의 연기력과 작품 선구안으로 명성을 떨치는 배우로 자리잡게 된다. 2007년 5월 14일 미국 버라이어티 지가 뽑은 칸 영화제 미래를 책임질 60인에 선정됐다. 버라이어티지는 복수는 나의 것, 살인의 추억, 괴물 등 다수의 영화들을 통해 한국 배우들 중 가장 다재다능하고 완벽한 연기력을 가진 배우라며 찬사를 보냈다. 2007년에는 송강호가 출연한 우아한세계와 밀양이 개봉했다. 우아한세계는 개봉 당시에는 크게 흥행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흘러 송강호의 대표작으로 인정받고 밀양에서도 탁월한 연기력을 보여주었다. 밀양 코멘터리를 들어보면
전도연에 대한 칭찬보다 송강호에 대한 칭찬이 더 많다. 전도연은 온전히 몸으로 직관으로 연기하는 배우라면 송강호는 몸과 머리 둘 다 사용해 계산하며 연기하는 배우라는 것. 이창동은 송강호는 극중 종찬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배려를 많이 하고 전체를 다 본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전도연이 크게 공감하면서 진짜 그렇다며 머리가 좋고 영화의 앞을 볼 줄 안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27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가디언 지가 뽑은 올해의 영화 6위에 송강호가 선정됐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배우는 누구일까? 라고 물으며 영화 밀양의 송강호라고 소개했다. 이어 살인의 추억과 괴물 등을 포함해 완벽한 전혀 다른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줬다며 극찬했다. 2008년 2월 16일에는 네티즌이 뽑은 한국 최고의 영화인으로 선정됐다. 2008년에는 반치광 이후 8년 만에 김지훈과 재회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간만에 특유의 코믹 연기를 펼쳤다. 2009년 4월 박찬욱의 박쥐에서 흡혈귀가 된 신부 역을 맡아 열연했다. 그러나 영화평은 갈리는 편. 또한 장률의 1위 이후 남자 배우가 성기를 노출해 논란을 야기했다. 박찬욱과 하루 꼬박 의견을 나눈 결과 꼭 필요한 장면이기에 응했다고 한다. 이 떡밥에 의해 사람들은 진정한 배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실망이다 등의 의견을 냈다. 유명 배우의 성기 노출이라 더 이슈가 됐다. 2010년에는 장훈의 의형제에서 이한규 역을 맡아 북한 암살자 그림자를 쫓는 인물을 연기했다. 2011년에 개봉한 푸른 소금이 흥행에 실패해 대쪽박을 차고 2012년에는 하울링이 본전치기를 하면서 주춤하자 2013년 동아일보에서는 한석규를 거론하며 송강호, 김윤석 몰람론과 류승용, 최민식 대세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2013년 설국열차가 934만 관객, 관상이 913만 관객을 동원하며 대응행 2편으로 한 해에 약 1847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한 대기록을 세우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어서 12월 18일 영화 변호인이 개봉했다. 배역의 모티프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투, 화법, 몸 동작 등을 재현했는데 인터뷰에 따르면 감독의 주문도 아니고 본인도 따로 계산한 것이 아닌 송강호표 노무현을 추구한 결과라고 한다. 12월 22일 관객 175만을 돌파하면서 한 해에 2천만 명 관객을 돌파한 최초의 배우가 되었다. 그중 앞에 두 영화는 2013년 흥행 2위작과 3위작이다. 12월 30일 500만 명 관객을 돌파하면서 2013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이어서 2014년 1월 1일에는 600만, 1월 12일자로 900만 명 관객을 돌파하면서 2013년에 개봉한 본인의 세 작품이 모두 900만 명을 돌파했다. 1월 13일 937만을 돌파하면서 두 작품의 기록을 깨뜨리고 당시 한국 영화 역대 관객수 9위에 등극했다. 2014년 1월 18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해 괴물에 이어 두 번째 마일스톤을 달성했다. 2016년 영화 밀정으로 오직 주연작으로만 국내 최초 누적 관객수 1억 명을 돌파했다. 1996년에 단역으로 영화에 출연한 이후 20여 년 만에 달성한 위력. 2017년 3월 30일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 테이스트 오브 시네마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남자 배우 25인의 이름을 올렸다. 한국 배우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2017년에는 의형제 이후 7년 만에 장훈과 재회 5.18 민주화 운동이 배경인 택시 운전사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대통령 문재인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2018년 말에는 마야광이 개봉했다. 이 작품에서 송강호는 이두삼 역을 맡아 마약에 타락해가는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이며 역대급 연기라는 극찬을 받았으나 영화 자체는 각본의 허술함으로 혹평을 받으며 흥행에 실패했다. 2019년 3월 20일 스포츠 동아가 주관하고 영화인 전문가 100인이 뽑은 한국 영화 100년사 최고의 남자 배우로 선정됐다. 최고의 배우로서 지닌 인기와 신뢰, 연기력과 한국 영화의 질적 도약과 함께 성장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2019년 5월 말에 개봉한 봉준호의 기생충이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또다시 작품성을 입증했으며 극의 중심을 잡고 클라이막스에서 펼친 송강호의 연기력도 호평을 받았다. 원래 택시운전사, 변호인 등의 정치 성향극 영화를 많이 찍어 이제 정치 영화에나 출연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지만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유는 그런 논의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택시운전사, 기생충의 흥행으로 1000만 관객 돌파, 영화 4편을 필모그래피에 올리게 되었다. 2019년 7월 말에 개봉한 나라말싸미는 역사 왜곡 논란과 작품성에 대한 아쉬움을 남겨 흥행에 실패했다. 2019년 12월 11일 미국 대표 영화 매체 인디와이어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남자 배우 15인의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아시아 배우로는 유일하게 송강호가 지명됐다. 이외 문화예술인 백인 선정 21세기 최고의 남자 배우 1위와 영화인 전문가 백인 선정 한국영화 100년사 최고의 남자 배우 1위에도 올랐다. 2020년 2월 9일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석권하는 한국 영화사에 남을 쾌거를 이루었다. 2020년 11월 26일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인의 이름을 올렸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년 동안 대형 스크린에서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한 연기자들을 모아 순위를 선정했다고 한다. 2022년 6월 24일 영화 브로커의 일본 개봉 이후 언론과 관객들은 송강호의 연기에 호평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홋카이도 신문은 송강호의 자연스럽고 쾌활하고 호감받는 인상은 호소력이 매우 짙다. 하이비는 송강호는 교활함 뒤에 있는 온화함을 전달하는 데 능하다고 칭찬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송강호는 브로커에서 인간미로 관객을 유혹한다고 호평했다. 2022년 12월 20일 베니티 페어의 커리어 타임라인 리뷰 시리즈 시즌 1의 104번째 인물로 선정됐다. 15분으로 요약된 영상에서 자신의 대표작들을 회고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2023년 1월 25일 영화 1승이 제52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빅스크린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되었고 27일 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 최초로 상영한 이후 해외 언론 매체와 현지 관객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한국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불리우는 걸작들에서 송강호가 주연이 아닌 영화도 드문 편이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의 영화에 2번 이상 주연으로 출연하였으며 특히 봉준호, 김지훈의 페르소나로 불린다. 이외에 김지훈, 이준익, 한재림, 장훈 등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호평을 받는 감독들의 영화에도 주연으로 출연하였고 비록 단역 출연이긴 하지만 홍상수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송강호를 제외하고는 현대의 한국 영화사가 성립이 안 되는 수준이다. 수년째 최고의 티켓 파워를 가진 배우와 더불어 가장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 등의 설문조사에서 최상위권에 랭크되었다. 관객 수 1000만을 넘은 영화 4작품을 포함해 500만 관객이 넘은 작품이 13개나 되어 국내 최초 누적 관객 수 1억 명을 돌파한 배우가 됐다. 이는 대한민국 배우 중 송강호, 하정우, 황정민만 달성한 기록으로 주연장만 계산해도 1억이 넘는 대한민국 배우 중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보유한 기록이다. 2013년 2월 기준 주연으로 출연한 작품 한 편당 평균 관객 수는 약 490만 명이다. 2013년 한 해에는 약 2,4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한 해에 2천만 명 이상을 동원한 최초의 배우가 됐다. 주연작으로만 이 정도 관객 수를 기록했으니 그의 티켓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거기에 단순히 흥행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완성도 높은 영화들로 필모그래피를 채워가며 작품을 선정하는 안목 또한 입증했다. 물론 아무리 송강호라 해도 관객 동원에 실패한 작품들이 꽤 있고 작품성에서도 호평을 받은 영화들 역시 존재한다. 흔히 송강호 하면 동네 아저씨 같은 친근한 느낌과 코믹한 연기, 허당 연기를 동시에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진중하고 묵직한 연기나 싸늘한 연기도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의 연기가 항상 같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무리 다양한 대역을 맡아도 배우 본인의 인상을 지우지 않는 송강호와 연기법 때문이다. 많은 평론가와 영화 관계자들이 감탄하는 송강호의 장점은 웬만한 배우, 감독들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화를 보는 시각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연기력이 뛰어날수록 스크린을 장악하려 하고 돋보이려 하는 일반적인 연기자들과 다르게 영화의 흐름과 장면 사이의 연결을 정확히 읽고 그에 딱 부합하는 연기를 한다. 평론가 김영진은 변호인이 영화 중반 이후 캐릭터가 갑자기 다른 인물로 변하는 듯한 내러티브의 결점을 송강호라는 연기자 하나로 메워냈다는 찬사를 보냈다. 장악적이고 폭발적인 연기보다는 절제되고 정확한 연기를 한다는 평가는 불같은 연기보다는 물같은 연기에 가깝다라는 이동진의 언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물론 송강호가 절제된 연기만을 선보이는 것은 아니다. 같은 해에 개봉한 설국열차와 관상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봉준호의 주제의식에 인물이 맞춰가는 설국열차에서는 감정선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절제된 연기와 영화의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전형적인 대중영화의 공식을 따라가는 관상에서는 대중적 감정선에 효과적으로 호응하며 비교적 불같은 연기를 선보였다. 두 작품 모두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그 파괴력을 입증했다. 흥행의 측면에서 송강호 연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뽑을 수 있다. 이미 넘버 3나 반치광에서 코미디 연기를 선보인 적이 있긴 하지만 정반대로 복수는 나의 것이나 사도에서처럼 굉장히 차갑고 싸늘한 연기도 가능하며 감정 연기 역시 굉장히 훌륭하다. 이로 인해 그를 기용한 수많은 영화 감독들은 항상 초반 웃음 후반 눈물 패턴으로 수도 없이 써먹었다. 2017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택시운전사가 대표적으로 한국 영화 흥행 공식의 루트를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배우이다. 특히 배우 연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맡은 배역의 특징적인 걸음걸이를 만드는 능력 또한 탁월하다. 밀정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걷고 살인의 추억에서는 엉덩이에 힘을 주고 걸으며 박쥐에서는 가슴에 힘을 주고 걷는다. 그가 맡은 배역들을 보면 캐릭터의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른 걸음걸이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송강호라는 배우가 연기력으로 극찬을 받는 이유는 바로 물 흘러가듯 자연스러움과 디테일함에 있다. 연기에는 정답이 없기에 한 줄 대사에도 수많은 해석과 연구로 자신에게 맞는 색깔과 톤을 입힌다. 그래서 장문의 대사를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자칫 지루함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매끄럽게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배우 중 한 명이 바로 송강호다. 두말할 것 없이 살인의 추억 롱테이크 씬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디테일에서도 큰 강점을 드러내는데 감정 표현이 세밀해 수없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연기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같은 맥락에서 대사 소화 능력도 엄청나다. 기술적으로도 훌륭하며 정서적으로도 완벽한 연기 톤 덕에 별것 아닌 듯한 대사도 명대사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 대표적으로 살인의 추억에 밥은 먹고 다니냐와 후반 독백 장면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애드립의 표현력이 풍부하고 캐릭터마다 대사의 톤 변화가 능수능란해 캐릭터의 깊이를 더해주는 능력이 탁월하다. 덕분에 다양한 성격과 직업을 가진 인물들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 디테일함 덕에 실존 인물 연기도 훌륭하게 해낸다. 변호인에서의 연기는 수많은 평단과 관객에게 극찬을 받았고 이동진은 실로 경이롭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윤석, 하정우와 함께 생활 연기의 장인으로도 평가받는데 특히 살인의 추억과 우아한 세계, 밀양에서의 리얼한 생활 연기는 아직까지 회자될 정도다. 타 배우와의 앙상블 능력 역시 높게 평가받는 부분 중 하나이다. 특히 밀양에서는 전도연의 엄청난 연기 영역을 본인의 연기만으로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외에도 살인의 추억, 넘버 3 의형제, 사도, 변호인, 박쥐 등에서 보여준 상대 배우와의 호흡은 굉장하다. 해외에서도 통하는 연기력으로 외국 배우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연기력 평가가 어려우나 송강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연기를 잘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여러 외신과 해외 네티즌은 물론이고 레트웹시 같은 영어권 평점 사이트에서도 송강호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다. 2015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단체인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배우 지부 회원으로 위촉되었다. 데뷔 이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다. 송강호와 비슷하게 영화에 전념하는 배우들도 어쩌다 한 번씩 드라마에 출연하거나 무명 시절의 드라마 출연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상당한데 송강호는 필모그래피에서 드라마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데뷔한 지 32년 차인 2022년이 돼서야 삼식이 삼촌으로 첫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었으나 2019년 5월 영화 기생충의 개봉을 앞두고 봉준호가 함께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했다. 의외로 영화를 잘 안 본다고 한다. 박찬욱이 같이 영화 보자고 극장으로 나오라고 해도 귀찮아서 안 갔다고 하며 한국 영화는 챙겨보는 편이지만 외국 영화는 잘 안 본다고 한다. 한 일화로 봉준호의 영화 플란다스의 개가 비디오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밤에 잠이 안 와 우연히 비디오를 빌려봤는데 그게 그 영화였다고 한다. 다음날 우연히 모임에서 봉준호를 만났는데 그 전날 영화를 재밌게 본 송강호는 봉준호에게 반갑게 인사했고 당시 흥행 실패로 의기소침했던 봉준호는 그게 너무 고마워 언젠가 그와 꼭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살인의 추억. 송강호와 작업한 감독들이 시내21에 그와 같이 모여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링크 영화 대신 신문을 자주 보고 뉴스 시청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에는 늘 관심을 둔다고 한다. 봉준호는 송강호를 자신의 페르소나 수준으로 자주 캐스팅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신에게 송강호는 단순 대역 이상의 의의를 지니며 그를 기용하면 안심하고 스토리를 짤 수 있어 스토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며 대답했다. 외국의 영화인들에게도 연기력을 인정받는다. 특히 일본 영화계의 명성이 꽤 높은 듯하며 쿠사나기 치요시, 쿠니무라준, 사토 타케루 등이 송강호의 연기력을 극찬하며 팬을 자처했는데 쿠사나기 치요시는 자기 방송에서 일본 배우들에게 송강호 PR을 했고 쿠니무라준은 청룡영화상에서 곡성으로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을 때 소감으로 옛날부터 한국 영화를 좋아했고 살인의 추억 송강호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밀정에서 송강호와 같이 연기한 츠루미 신고도 일본 방송에서 촬영 기간 동안 친근하게 대해줘서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지만 행사장에 갔더니 현장의 후배 배우들이 송강호가 입장하자 모두 기립해서 인사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위상을 체감했다는 에피소드를 밝혔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함께 일하고 싶은 한국인 배우로 송강호를 뽑았다. 제1교포 이상일은 2019년 방한 인터뷰에서 같이 일해보고 싶은 한국 배우는 이라는 질문에 생각할 것도 없이 송강호 씨죠. 언젠가 함께 영화를 찍는 게 꿈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2017년 6월 27일에 방영한 JTBC 비정상회담에 특별 출연한 스티븐 연 역시 송강호를 한국 최고의 배우로 꼽으면서 밀양에서의 송강호 연기가 최고라며 극찬했다.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외국 영화 관계자들 역시 한국의 대표 배우로 송강호와 이병헌을 꼽았다. 유독 봄에 개봉한 작품들이 흥행 여부를 떠나 작품성으로 인정받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다. 데뷔작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부터 복수는 나의 것, 살인의 추억, 밀양, 박쥐, 기생충 등 명작들이 즐비하다. 2017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위에 선정되었다. 2007년 처음 조사한 이래 2008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1위다. 2022년 10월 20일에 개최한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석했다.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하려 교수와 인터뷰를 했는데 교수가 가장 존경하는 배우가 누구인가? 라고 묻자 송강호는 홍금보
라는 대답을 했다 떨어졌다고 한다. 네티즌들의 의해 젊을적 송강호의 외모가 재조명되면서 본격 송강호 미남설이 대두했다. 사실 화면으로 보는 송강호는 옆집 아저씨나 아버지 같은 푸근한 느낌이지만 실제 송강호는 장신의 덩치도 좋아 사인받으러 온 팬이 송강호가 무서워 도망갔다는 일화도 있다고 한다. 눈매 등 이목구비가 강호동과 은근히 닮았다. 두 사람 모두 경상남도 출신인데 이 때문에 경상도 스타일 남자 외모의 특징으로 주로 언급된다. 영화 괴물의 딸의 장례식장에서 잠들어 사타구니를 벅벅 긁는 장면이 있는데 많은 관객들은 송강호다운 연기라고 생각했지만 송강호 본인은 한 번도 이런 연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놀랐다고 한다. 아내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원 대본에는 낭심을 어루만진다는 내용이었는데 선정적으로 했을 수 있어 그나마 순화한 게 이거였다. 나중에 송강호는 괴물 DVD 코멘터리를 녹음하면서 봉 감독님, 제가 이런 장면을 옛날에 찍은 적 있나요?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근데 이게 왜 나에게 어울리는 장면이라는 거죠? 라며 억울함을 토해냈다. 간혹 DC 인사이드 영화 갤러리 등에서는 송강호가 너무 검증된 감독과 돌아가면서 영화를 한다며 까이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올라선 2003년 이후의 필모그래피만 보더라도 남극일기, 효자동 이발사, 우아한세계, 의형제 등 모두 신인급 감독의 작품들이 많다. 또한 그들이 지적하는 봉준호와 김지훈과의 작업 역시 그들이 신인 감독이던 시절부터 송강호와 연을 맺은 관계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더군다나 흥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는 이창동의 밀양이나 박찬욱의 복수는 날것, 박쥐 같은 작품에도 거리낌 없이 출연하는 걸 보면 송강호가 오직 흥행만을 우선시하는 배우라 보는 것은 그릇된 시각이다. 더구나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긴 하울링의 감독은 말죽거리 잔혹사로 유명한 유아다. 2013년 변호인, 2019년 나라말싸미 역시 양우석, 조철현의 연출 데뷔작이라 여전히 신인 감독들과 작업을 한다. 한 기사 인터뷰에서 영화 변호인 촬영 이후 스케줄이 없다고 하여 이를 두고 외압이라는 소문도 돌아 논란이 됐다. 즈음은 없다. 어떨 때는 계속 있었는데 데뷔 이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통 2, 3편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없다. 고 말했는데 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다룬 영화에 출연해 보복성 조치가 가해진 것이 아닌가는 논란이 생겼다. 그런데 2016년 10월경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폭로되었다. 실제로 변호인 이후 CJ, 롯데, NEW 등의 일명 빅 세배급사 출연 영화가 단 한 편도 없다. 이후 송강호를 정부에서 예의주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CJ 부회장 이미경이 외압에 의해 밀려나고 회장 이재현이 구속되는 등 CJ가 온갖 유무형의 탄압을 감수해야 했던 것에는 변호인에 투자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음이 밝혀져 송강호에 대한 정치 보복설 역시 매우 높은 개연성을 진예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엔 들지 않았으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에 송강호가 출연한 영화가 많았다. 푸짐한 외모와는 상반되게 의외로 고기를 거의 먹지 못한다고 한다. 신체 체질과 고기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작품에 고기 음식을 먹는 연기를 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 영화 변호인에 돼지국밥 식사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송강호가 밥과 국물만 계속 떠먹는 모습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신 생선 같은 해산물은 잘 먹는다. 박찬욱이 말하길 최민식과 더불어 한국 배우들 중 가장 감독적인 시각을 가진 배우라고 한다. 본인 연기뿐 아니라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가졌으며 작품 해석력은 웬만한 감독 저리 가라 할 정도라고 한다. 봉준호는 송강호가 감독 데뷔를 했으면 충무로의 여러 감독이 밥줄을 잃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롱 테이크 씬은 그의 연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영상 애드립이 많이 섞인 장면이긴 하지만 이 장면에서 변희봉과 엑스트라가 넘어지는 것은 NG가 아니라 계산된 장면이다. 영화 변호인에서 극중 재판 과정의 증인으로 나온 차동현과의 장면에서의 헌법 1조 2항을 외치는 장면이 유명하다. 2014년 트위터를 통해 살인의 추억 촬영 당시 올드보이를 촬영하던 최민식과 근처에서 만났다며 퍼진 사진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살인의 추억 개봉일이 2003년 4월 25일, 올드보이의 첫 촬영 날짜가 2003년 5월 12일로 올드보이가 촬영하기 전에 이미 살인의 추억은 개봉한 상태다. 시기를 생각하면 송강호는 효자동 이발사 촬영대로 추정된다.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과 관련한 최민식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냥 촬영장에 놀러온 것이라고 한다. 2003년 시내21 인터뷰에서 올드보이에서 유지태가 말한 누나랑 난 다 알면서도 사랑했어요.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란 대사야말로 영화를 응축한 한마디라고 하자 박찬욱이 당신 참 똑똑한 배우야라 말했다고 한다. 노래를 못 부른다. 살인의 추억 코멘터리를 들어보면 룸사롱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가장 힘든 촬영이었다고 한다. 너무 못 부르니까 나중엔 보조 연기자가 비웃었다고 한다. 20도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선정되었다. 그전에는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 사회를 봤다. 연기의 폭이 넓지만 묘하게도 연기한 대역들을 보면 중, 하류 계층이 많고 상류층을 연기한 적은 거의 없다. 처음으로 상류 계층 배역을 한 게 2015년에 개봉한 사도에서의 구광역인데 그 영조조차도 무수리의 자식이라는 신분 컴플렉스가 상당한 인물이다. 변호인에서 변호사 역을 맡은 적은 있지만 직업이 그럴 뿐이지 모티브로 딴 실존 인물처럼 작중에서는 대학도 못 딴 비주류 변호사다.
때문에 서민 전문 배우와는 평이 있다. 촬영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로 유명하다. 테이크 사이사이에 스태프들과 동료 배우들의 사기를 북돋는 적절한 멘트를 많이 한다. 맡은 역할들이 어째 고생하는 캐릭터인 경우가 많다. 사극에선 집안이 풍미박산나고 표적이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거나 죽기도 하며 소중한 주변 사람을 잃거나 악역으로 나와 죽기도 한다. 그나마 의형제의 이한규와 택시운전사의 김만섭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결말을 맞는데 둘 다 장운의 작품이다. 하나다 카츠히로가 철권 7FR 가정판의 한독 특전을 송강호로 내고 싶다고 인터뷰했다. 참고 아들 송준평이 축구 선수였다. 1996년생으로 수원 삼성블루인즈의 유소년 팀 메탄 중 메탄고에서 뛰었으며 연세대에 진학해 2년단 뛰다 수원 삼성의 우선지명으로 입단했다. 포지션은 오른쪽 윙백이었다. 하지만 프로 축구 2군 리그인 알리그에서 고작 5경기 뛴 것이 전부였고 선수 생활 마지막 시즌에는 부상으로 경기조차 뛰지 못해 2019년에 계약이 만료되자 은퇴를 선언했다. 여담으로 아버지의 축구 실력에 대해 물으니 아빠 말로는 자신은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운동신경이 없는 것 같다고 디스했다. 송강호가 포스터에서 환하게 웃을수록 그 영화는 엄청 슬프거나 비극적이라는 설이 있다. 딱 하나 빼고 짝눈이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은데 이 때문에 클로즈업 샷을 반씩 가리고 보면 배우의 감정 자체가 달라 보일 정도다. 하지만 오히려 복합적인 감정이 하나의 얼굴에 표현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고교 재학 시절 모종의 이유로 퇴학을 당해 김해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송강호의 사진이 없고 본인도 김해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는다라는 루머가 있다. 그러나 졸업 앨범 단체 사진엔 송강호가 버젓이 있을 뿐더러 20주년 동창회에는 나는 영원한 팀보인입니다라는 축전도 보냈고 30주년 동창회에는 축하 동영상도 보냈다. 즉 퇴학은 루머로 정상적으로 졸업했다. 부산의 극단에 소속된 무명 연극 배우 시절 1992년에 일어난 MBC 파업 지지 공연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파업은 당시 MBC 노조교육국장 손석희의 기획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때문에 송강호와 손석희는 이때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2017년 송강호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와 그때 일을 회상했는데 한참 전 기억임에도 상대방의 직책까지 기억했다. 부산에서 많이 촬영하였다. 영화 푸른 소금, 변호인은 흰여울마을에서 마야광은 청사포 등지에서 촬영하였다. 2017년 청룡영화상 축하무대에서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꽃딜란 걷게 해줄 때에 맞춰 그날의 꽃딜람이 되었다. 보컬 이원석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꽃딜란을 걷기를 약속했다. 데이브레이크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따르면 리허설을 특정 자리에서 단단히 준비한 것을 보니 꽃딜람을 송강호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추한 출연작 모두가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밀양, 박쥐, 기생충이 이에 해당하는데 주요 부문 수상은 한 영화에 하나씩이라는 칸 영화제의 원칙 때문에 본인은 칸에 3번이나 가고도 한 번도 개인상을 수상 못하는 불운도 있었다. 그러나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영화 브로커로 한국인 최초의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 봉준호가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후 뒷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나무주연상 후보로 송강호가 거론되었지만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송강호에게는 상을 수여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음을 밝혔다. 봉준호, 송강호,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후보였다. 봉준호와는 서로 뽕뽀로 봉봉봉 송쏘로 송송송이라고 인사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다. 링크 이후 2023년 9월 중순에 함께 변희봉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게임 개발자 코지마 히데오가 2019년 11월 30일 게임 데스 스탠딩 월드 투어 행사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질의응답에서 한국 배우 중 함께 작업을 하고 싶은 배우가 있냐는 질문에 송강호를 언급했다. 언젠가는 자신의 게임에 섭외하고 싶다고 한다. 본 행사 추가 질의응답 부분을 참조. 브래드 피트가 송강호와 만나 반갑게 두 손으로 악수하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 같은 자리에서 송강호가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도 포착되면서 브래드 피트가 누구인지 검색했다는 유머가 나왔다. 빠삐용이 자신의 인생 영화라며 영화에 출연한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 스티브 맥퀸의 열혈 팬이라 여러 차례 밝혔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조용필의 노래 단발머리가 삽입되었는데 본래 조용필은 영화나 드라마에 자기 노래 사용을 잘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택시운전사는 시나리오와 송강호가 출연한다는 것을 알고 허락했다고 한다. 바니티 페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필모그래피에 대해 이야기했다. 송강호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짤로 사라지는 송강호와 주먹감자 짤 등이 있다. 사라지는 송강호는 2019년 12월 12일 제19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에서 기생충으로 올해의 남자 배우상을 수상할 당시 해외 일정이 있어 영상 통화로 수상 소감을 밝힌 순간 통신장애로 인해 통화 영상이 엄청난 잔상과 함께 저 멀리 날아간 해프닝이고 주먹감자 짤은 영화 살인의 추억 오프닝 시퀀스 중 한 장면이다. 음력 1967년 1월 17일 빠른 년생이라서 1966년생과 같이 학교 입학하였다. 출생 당시에는 가락면이 김해 관할이었으나 1989년에 가락면이 부산 강서구에 편입되어 면에서 동으로 전원되었다. 그래서 경남 소재의 김해고에 입학할 수 있었다. 흔히 인진 송씨하면 대전 토박이의 대표 가문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도 꽤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 CN 가락초등학교 송강호, 최민식, 설경구, 사실 이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2023년 한 네티즌이 여러 객관적 자료를 가져와 여러 배우들을 비교 분석한 바 있는데 여기서 송강호는 국내 남자 영화배우 중 압도적 1위를 달성했다. 1977년 창단한 유서 깊은 극단으로 1970년대 서울대학교 물리대 연극부 출신들이 만든 극단이다. 창단 구성원들이 운동권이라 반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었다. 정치인 박우섭도 창단 멤버다. 전성기를 이끌고 영화계에 진출한 문성근을 필두로 김희성, 안석환, 송강호, 김명곤, 강신일, 이두일, 김승욱, 이대연, 김래하, 류태호, 김윤석 등이 연우 무대 출신이다. 극단 학전도 연우 무대에서 갈라져 나왔다. 태화동에 전용 연우 소극장이 있었는데 진보 성향 작품을 많이 공연하여 정권의 탄압을 많이 받았다. 30년 지기 절친이다. 서울에서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 자취방에서 동거동락했던 사이로 김윤석이 1990년대 후반 연극을 포기하고 부산에 내려갔을 때도 다시 연기를 하자고 설득한 사람이 송강호였다. 시상식에서 김윤석이 송강호에게 상을 받으며 밝힌 소감. 홍상수 영화가 대부분 그렇듯 주인공은 영화 전공자다. 즉 송강호가 맡은 배역도 주인공과 같이 영화를 전공하였지만 영화와 무관한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설정이다. 한석규의 형 한선규의 추천으로 캐스팅되었다고 한다. 당시엔 한석규와 같은 소속사라 최민식과 같이 캐스팅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송강호는 자신의 출연 작품 중 반치광을 가장 인상적이고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꼽았다. YTN 인터뷰 2020년 11월에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인 중 6위에 호명됐다. 특히 엔딩에서의 오열 연기는 송강호의 연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로 회자된다. 영화의 살인의 추억에 밥은 먹고 닿냐? 를 패러디한 대사가 나온다. 송강호가 극중 상대역인 신세경을 걱정하며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그것인데 내용은 밥은 먹고 다니니? 로 다소 완곡한 그리고 전자와 달리 애정이 깃든 문자라 할 수 있다. 물론 실존 인물을 연기했음은 분명하나 그대로 묘사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동양 사람이라 경남 사투리를 쓰는 점을 제외하고는 노무현의 어투와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 1위 송강호, 2위 신성일, 3위 안성기.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이런 영화를 하게 되면 관객층이 정치 성향에 맞게 갈리게 되는데 배우는 정치인이 아니므로 이런 현상은 치명적이다. 사실 송강호 세종대왕 가라면 흥행보증 수표나 다름없는 조합인데 역사 왜곡과 그에 비례한 노골적인 세종대왕 폄하로 송강호 세종대왕이라는 매력을 못 살렸다. 아니 오히려 죽였다고 봐도 무방한 편. 또 영화 사도에 나오는 영조가 떠올라서 어색하다는 평이 있다. 단 이창동의 초록물고기에선 조연으로 출연하였다. 심지어 이단역 출연한 영화가 다름 아닌 홍상수의 데뷔작이자 한국 영화계에 여러모로 파급을 일으켰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임을 생각해보면 이마저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 셈. 맥스무비 이용 관객 14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연기 잘하는 남자 배우와 좋아하는 남자 배우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기사 한국 영화 100년을 맞아 매일경제신문과 CGV 리서치 센터가 전국 영화 관객 12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영화 최고의 남녀 배우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56.2%의 지지를 얻어 최고의 남자 배우 1위에 올랐다. 기사 이후에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의 통산 5번째 1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2023년 2월 기준 주연작 누적 관객수 2위는 1억 1,500만 명의 하정우, 3위는 1억 65만 명의 황정민이다. 서류결차 934만, 관상 913만. 변호인 칸 영화제 측은 심사위원으로 발탁한 송강호에 대하여 데뷔 이후 40여 편의 출연 작품들을 언급하며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수상 및 오스카 사관왕에 등극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생충의 주연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영화의 역사 속 주목할 만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배우라고 호평했다. 위량 60회 여우주연상 박쥐 62회, 심사위원상 기생충 72회, 황금종려상, 브로커 75회 나무주연상. 흔히 속된 말로 쪼라고 하는 버릇이나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좋게 얘기하면 어떤 대역을 연기해도 그 배우만의 개성과 특색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대역을 연기하더라도 그 배우의 정형화된 연기로만 비춰질 수 있다. 연기 외에 배우 개인의 어투나 말버릇, 사투리 등도 해당된다. 불같은 연기의 대표주자로는 최민식, 호아킨 피닉스, 케이트 블란쳇을 이야기했고, 물같은 연기의 대표주자로는 송강호, 필립 시모어 호프먼, 에이미 애덤스를 이야기했다. 이 6명 모두 각각 충무로와 할리우드에서 가히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는 연기자들이다. 이 두 작품의 비교는 상술한 변호인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응한다. 클라이맥스의 곽도원과의 법정 장면 참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배우가 원맨쇼에 약하냐면 그것도 무리가 있다. 우아한 세계나 반치광 등에서 보여준 연기야말로 원맨쇼의 극한이기 때문이다. 한 해외 네티즌은 송강호의 연기력을 극찬하며 한국의 말론 브란도이자 위대한 배우로 그가 브래드 피트, 안소니 호핀스 대신에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당시 전국 통합편산망이 없어 정확히 집계된 것은 서울 관객 245만 명이다.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가 579만 관객을 동원하며 쉬리의 기록을 깼다고 했을 때
쉬리 제작사가 쉬리는 582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제작사는 589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쉬리의 흥행 기록을 깼다고 발표했다. 대급사 집계 김사복을 모티브로 한 배역 주연작 평균 507만 명. 유해진과는 사적으로 친한 사이지만 택시운전사 이전까지 유해진은 송강호와 한 번도 같이 작품을 한 적이 없었던지라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진은 송강호와 함께 감격했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 비슷한 시기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 정지 100일을 당한 연예인은 송강호보다 한 달 전에 적발된 허준호와 송강호가 적발되고 약 5시간 뒤인 이길 새벽 3시경에 적발된 신화의 멤버 전진 등이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았으나 고사했다. 영화 배우 이미지가 강한 안성기도 1988년에 조선백자 마랴상이라는 특집 드라마에 특별 출연한 적이 있다. 김윤석은 영화계에서 주목받기 전에는 단막극과 아침 드라마 등 주로 드라마에서 활동했고 최민식, 설경구도 90년대에는 드라마 출연이 꽤 있었다. 봉준호는 수차례 라디오 출연 경험이 있다. 이후 영화 브로커를 통해 실제로 함께 촬영한다. 링크에 나온 반치광 개봉 당시도 미남 배우 이미지는 아니었고 개그 연기에 특화된 코믹 배우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송강호는 출생 당시 기준 경상남도 김해군, 강호동은 경상남도 진양군이다. 실제로 처음 각본을 봤을 때는 흥행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 거절했으나 영화 대우가 흥행만 중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이전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평양성, 사도의 각본을 쓴 경력이 있다. 어찌되었든 2013년에 주연 작품을 연달아 3편 찍는 강행군을 한 탓에 쉬고 싶기도 하고 일감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잠시 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기사 그리하여 2014년 상반기를 쉴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준익의 영화 사도에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다 2019년 영화 나라말싸미에 세종역으로 출연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역사 왜곡으로 인해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포스터에서 상당히 쓴 표정을 지은 기생충과 사도도 상당히 슬프고 비극적인 내용이다. 특히 기생충은 송강호의 필모 중에서도 제일 비극이다. 후보들 중 상당히 유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봉준호가 황금종려상 수상 이후 칸 영화제 도중 송강호에게 무릎 꿇고 트로피를 주는 공개 퍼포먼스를 벌여 스포라이트를 받았는데 왜 봉준호가 송강호에게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칸 영화제는 경쟁 부문 출품작 중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으면 다른 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송강호가 기생충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다면 봉준호는 황금종려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례적으로 주연 배우들의 공로를 인정받아 배우들에게도 황금종려상을 공동 수여한 가장 따뜻한 색 블루의 사례가 있긴 하나 이 사례는 어디까지나 이례적인 일이고 두 영화의 성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잠시 후 통화를 다시 연결해 소감 발표를 재개했다. 송강호는 이 수상으로 총 7회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그간 수상작은 공동경비구역 JSA, 살인의 추억, 괴물, 밀양, 박쥐, 변호인이다. 이 대사는 송강호의 애드립으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범인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했다. 이 애드립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비 내리는 가운데 쫄딱 겨든 송강호를 봉준호가 계속 굴리자 자기도 모르는 채 나온 대사라고 하는 설. 다른 하나는 송강호가 종종 애드립을 하며 영화에 더 리얼한 느낌을 불어넣자 이에 감탄한 봉준호가 터널씬 촬영 며칠 전 송강호와 함께 여관에서 술을 마시며 이게 중요한 장면인데 기막힌 대사 좀 생각해보라 며 미리 주문을 넣었고 이에 며칠 동안 고민하다 밥은 먹고 잤냐? 는 대사를 했다는 것. 다른 인터뷰에서는 배우가 감독의 작품 이해도를 상회하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 이 대사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송강호와 박해일은 영화 괴물에도 함께 출연했는데 여기선 송강호가 박해일에게 얻어터지는 신이 나온다. 영화에 출연한 주요 배우 전체가 가장 뛰어난 연기를 펼친 작품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독창적이고 뛰어난 재능으로 영화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한 배우에게 헌정하는 상으로 아시아 배우 최초로 수상했다. 영화제 측은 다이내믹하고 강렬한 연기라고 격찬했다. 영화제 측은 자칫 교훈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역사 속 이야기 안에서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관객들을 만섭이라는 캐릭터에 몰입시킨다며 국적을 뛰어넘는 입체적인 표현력에 대해 극찬했다. 7번 방의 선물의 유승용과 공동 수상. 영화제 측은 안 보이는 듯 보이는 연기, 이른바 포커스 아웃 연기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같은 작품에 출연한 변희봉, 박해일, 배두나, 고화성과 공동 수상. 후보작 선정에서부터 심사의 모든 과정이 관객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총 62,988명이 참가해 42,988표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같은 작품에 출연한 이병헌과 공동 수상.